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문상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이셨거든요.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핏기 없는 얼굴로 오셨었고, 그때까지 저는 어머님 역시 제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 그 모습에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그동안 어머님을 많이 뵙지 못해 마음 쓰였는데 역시 어머님도 예전 그 모습처럼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맞잡은 어머님의 차가운 손 역시 그때는 뭔가 의지가 되는 기분이었죠. 근데 제 기대와 현실은 너무 다르더군요. 장례식 마치고 장지에 들렸다가 저 혼자 엄마가 계시던 집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함께 간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터라 남편은 애들 데리고 집에 먼저 가 있었고, 저 혼자 친정집에 도착해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 역시 작별의 한 과정이라 생각했고 저 혼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보, 지금 많이 바빠? 아이, 당장 와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 물건은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본가로 와야 할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다, 그냥 택시 불러. 택시 타고 와. 그냥. 나도 바로 본가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서두르냐 했더니, 아니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대. 아버지께 연락 왔는데 형이랑 형수님은 이미 출발했고 나도 지금 나가는 길이거든. 애들도 다 데려갈 테니까 당신이 와서 애들만 좀 봐줘. 엄마가 못 일어나신다니까 가서 상황 보고 병원으로 옮기던가. 일단 도착해서 또 연락할게 하는 겁니다.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갑자기 졸도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저도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고, 얼마 뒤 도착해 시댁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고, 안방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병원으로 옮긴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 심각한 상황은 피한 건가 싶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 어머님을 뵙자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거실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옆에 앉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이 왜 갑자기 졸도하셨냐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한동안 한숨만 쉬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길래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려야 하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죠.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으시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은미야, 이번에 상속받은 액수가 얼마라고 하니? 저번에 사람들이 와서 계산한다고 하더만 그게 총 얼마라고 하든. 저는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죠. 돈이라고는 일절 말씀하신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유산을 얼마나 받았냐 물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엄마가 지내시던 집이랑 사무실로 쓰던 건물하고
통장에 갖고 계셨던 돈이랑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서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 게다가 세금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납부해야 할 것 같고요. 어머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몰아쉬시고는 부동산은 빼고 말이다. 당장 현금으로 얼마나 받는지 그건 바로 알 수 있잖아. 얼마나 받는데 그래? 말하기 힘드니? 어머님은 자꾸 현금이 얼마냐 모르시길래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평소 돈에 집착하시던 분은 아니었기에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죠. 현금은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 전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 거기서 세금도 빼야 하고 아직 절차가 남아서요. 그 문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정확히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손을 꽉 잡으시며 20억? 방금 20억이라 했니? 그걸 네가 몽땅 다 가져온다고? 아니 너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애들만 봤잖아. 그런데 무슨 20억이나? 그 돈을 감당할 수는 있니? 어머님은 동그랗게 눈을 뜨시며 저에게 그러시는데 순간 너무 황당했죠. 돈을 감당하고 못하고 그럴 사람이 어딨나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저도 대학 박사까지 마치고 직장 다니다가 둘째 나오면서 잠시 일을 쉬는 거지. 평생 집에서 애들만 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자꾸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예민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러셨어요. 주부가 무슨 20억이나 필요하니? 그 돈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둘째도 어차피 봉급받아 사는데 당장 그 돈 없어도 너희들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20억이 전부 제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가 지내시던 집 정리할 때도 그걸로 쓰고 나가야 하는 돈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머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무리 비워내려고 해도 말이야.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타들어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리 큰애는 사업한다고 주말에 잠도 편히 못 자고 저리 사는데 항상 쪼들려서 애들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히고 아무리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해도 그렇지 너희들은 결혼 후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때 되면 옷 사 입혀줘. 자동차 바꿔줘. 게다가 집까지 바꿔줬지 않니?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았잖아. 게다가 이젠 20억에 부동산까지 생기고 옆에서 두 아들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니? 물도 안 넘어갈 지경이다. 제 앞에서 어머님이 쉴 새 없이 퍼부으시는데 저는 정말 단 한마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친정에서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어머님은 그렇게나 불만이셨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몰라 벙찐 상태로 있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아주 작심하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며 저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는데 친정에서 받은 부동산 뭐 그런 건 나도 잘 모르고 복잡하니 거기에 대해선 그냥 놔두고 이번에 받는다는 그 20억 말이다. 그거 절반 나눠서 큰애에게 주거라. 빌려준다 생각하고 큰애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하니
어차피 은행에 쌓아놓을 거잖니. 가족을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내가 큰애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 그리로 보내거라. 그래야 가족 사이에서도 균형이 맞고 화목하게 돌아가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도 가족끼리 흔들린다. 집안 어른인 내가 이 정도 교통정리는 해놓는 게 맞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님, 그럼 제가 아주버님에게 10억을 보내라고요? 친정엄마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절반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보내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보내라고. 나중에 서로 웃으며 얼굴 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겠냐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받은 재산인데 왜 형님네를 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엄마? 친정엄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친정엄마는 남 같다며? 내가 네 친엄마 같다며? 돈 받으니까 남 같았던 친정엄마는 친정엄마처럼 애틋하고 너 위해주고 아껴주고 친엄마 같던 시엄마는 남 같니? 내가 친엄마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럼 엄마가 주라면 주는 거지. 아주 가정교육을 못 받고 혼자 자라더니 어른 하는 말은 싹 다 무시하고 못 빼어먹은 티를 내고 있어. 그냥 칼질도 못하고 밥 짓는 것도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줬더니 시댁이 너한테는 그렇게 만만하니? 그 소리까지 들으니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을 이유를 모르겠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유산 반 안 내놓으면 앞으로 며느리 대접은 없을 줄 알아. 고얀 것 끝까지 이기적이야. 어머니는 뛰쳐나가는 저를 보면서도 괘씸한 듯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집에 도착해 저녁까지 그대로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자 낮에 어머니가 한 말을 다 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아이, 내가 어머니께 그게 부모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 아이, 그리고 형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도 확장하고 싶어 하더라고. 자기가 좀 도와주면 충분히 확장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이, 그 말 듣고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남편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 저도 제 생각을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재산 상속 받아도 시댁 가족들 모른 척 할 생각 없고, 근데 내 재산을 반이나 형님네 주라고 하시는 건 좀 심하셨다고 생각이 들어. 아이, 투자가 필요하시다면 투자 정도는 어느 적정 비용으로 해드릴 수는 있어. 근데 재산 반 나누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일궈놓은 거고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걸 포기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혹여라도 내가 혼자 남겨주더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엄마가 희생하신 거였어. 근데 그걸 어떻게 형님네들이래.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더니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툭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재산 다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그거 반만 가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좀 도와드리는 셈 치고 부모님 뜻대로 해드리면 안 돼? 저는 곧장 쫓아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은 나머지 그럴 기력도 없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 유품 정리하고 세무사와 변호사분을 만나며 엄마 재산에 대해 처리 문제를 의논하고 다녔죠.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쓰던 집을 정리하는 일에 대해선 선뜻 팔자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전세를 주기도 싫었고 이상하게 그 집은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들 속에 쌓여 있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길래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지금 본가에 와 있다고 애들도 데려왔다 하길래 나는 시댁에 갈 일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충 둘러대고 오라고 너무 피곤해서 먼저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저는 바로 눈을 붙였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제 앞에는 형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겁을 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몽땅 다 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카들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일 구석에는 남편이 있었고 정중앙에는 어머님이 앉아 계셨죠. 아주버님과 형님만 웃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말을 섞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자 어머님이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너 이제 남은 가족이 우리가 전부 아니니 내가 그날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고 너희 남편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양보해서 절반은 그렇고 5억으로 하자. 큰애한테 들어보니 그 정도 액수면 사업자금으로 돌릴만 하다구나. 물려받은 돈이 얼만데 5억 정도는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잖니. 오늘 결정을 짓자. 그러려고 가족들 모두 데려온 거다. 그래야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더 시간 끌어봐야 뭐해. 어차피 결론은 나왔는데 5억 입금해주고 우리 기념으로 외식이나 하러 가자. 외식 비용은 너희 시아버지가 사준다고 하네. 어떠니?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만 5명 모두 하나같이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나눠받으려고 마치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논을 하러 온 게 아닌 듯 했어요. 가족이라는 껍데기만 치워버리면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그냥 뺏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 역시 그때는 그저 남이라 생각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절반에서 이제 5억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저는 100원도 줄 생각 없고요. 지금부터 단 한마디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하는 순간 저는 평생 안 봅니다. 가족이든 뭐든 평생 영 끊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구석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한테 진정하라며 다가오더니 하필이면 그 5명의 시댁 사람들 중에 친정엄마 재산에 대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아이 당신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5억이면 그거 그렇게 큰 액수 아니잖아. 당신이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동안 장모님 뵈러 다니면서 봐온 게 있는데 5억 정도면 엄마도 많이 양보하셨고 우리 형 사업으로 쓸 최소한의 금액은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 지내지 말고. 남편이 제 어깨를 쳐다기며 그런 소리를 하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연봉이 얼마야? 5천도 못 벌잖아. 근데 5억이면 당신이 10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야. 당신이 얼마 받고 사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거든. 근데 5억이 양보? 최소한의 금액?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하면 평생 연 끊고 지낸다고. 근데 당신이 먼저 입을 열었네? 그럼 끊어야지. 남편이든 뭐든 이제 진절머리 나고 이혼해야겠다 우리. 변호사 또 만나야겠네. 그 소리에 아주버님이 와서 참으시라고 돈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바로 사과했지만 그런 가식적인 행동도 꼴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 가지고 와서 작성하고 식탁 위에 놨어요.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도 해보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결국 어머님이 연락해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깟 돈에 가족을 등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나 너 정말 예뻐하고 딸처럼 생각했다. 큰애보다 널 더 이뻐했어. 우리 가족 아니었어? 어떻게 그깟 몇 푼 좀 나누자 했다고 이혼을 하니 이혼을. 몇 푼이란 소리에 또 혈압이 올라 제가 그랬죠. 어머님은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돈에 대해 감이 전혀 없으신 듯한데 액수에 대해 감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을 상속받았어도요. 저희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난번에 저와 저희 엄마 욕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욕하신 분 돈을 왜 그리 탐내세요? 너무 추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대답하자 어머님이 저에게 둘째 아가, 그날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우리도 네가 이렇게 딱 잘라 이혼하겠다고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구나. 이제 너에게 가족이라고는 우리뿐인데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그래서 제가 고집은 제가 부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댁에서 부린 거라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신 건 그쪽이라며 대답하자 뭐야? 너 진짜 못됐구나. 내가 이런 것도 며느리라고 오냐 오냐 해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그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렁각시 마냥 반찬에다 날라 청소에 빨래에 그 고생을 다 해줬는데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니? 혼자 커서 그러니? 그 정도 들으니 이제 화도 나지 않았고 내가 혼자 커서 이기적이면 그쪽은 뭉쳐 지내서 그리도 염치가 없냐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혼소송 진행했고 친정엄마가 모아놓은 재산은 100원 한 장도 시댁으로 가진 않았어요. 원래 살던 집은 친정엄마가 해주셨으니 당연히 제 명의였고 남편만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집은 곧바로 정리해서 팔아버렸고요. 애들은 제가 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렁각시 노릇 하기 싫다 하셔서 전 남편은 직장 다녀야 하니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돈을 매달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친정엄마가 지내시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친정엄마와 무섭도록 똑같이 지내고 있네요. 어릴 땐 엄마의 삶이 별로라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엄마가 현명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 모습 그대로 애들 조금만 더 크면 다시 일도 시작하고 멋지게 지내려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잖아요. 이제 시댁 쪽 사람들은 싹 잊고 지내려 합니다.